저는 이제 풍문경이고요. 이제 고추농사가 이제 피해체하고 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장님들 농사를 짓기 전에 토양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해남 쪽에 다닌 지가 제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6, 7월 달쯤 되면 천석고추 해갖고 반이 죽어가. 이쪽에 또 배추 심으면 뿌리옥병 때문에 또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쪽 사람은 좀 아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대농협도 제가 거래하고 있고요. 해남군 농협들을 다 거주한다 제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목천농협도 제가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농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단일면적 단계 생산량이에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 수확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농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안전, 안심, 명품 고추 생산하고 먹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뭉쳐 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싸게 팔아도 돈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제 문제가 있죠. 고추농사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일면적 단지 얼마만큼 수확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쪽에 이제 또 터널고추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터널고추들 하시는 분들 보면 터널 세워놓고 그냥 골 파서 올려갖고 일항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항, 두둑, 이 미숙태기가 가장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고추가 기오고 나서 죽어가는 것들은 뿌리가 땅속에서 다 기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우리 토양은 이제 오염된 토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우리 생산자 잘못이죠. 이런 것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려야 되고 방문판주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고 단일면적 단계 생산량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다섯할 수 없습니다. 고추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내년 좀 힘들죠? 지난해만 제대로 고추를 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 되면 심는 고추농사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 고추는 이제 퇴지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여기 고추 심고 후자기로 배추도 심으시는 거예요? 혼나라고?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하는 게 이제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선투자 후정산이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다니면은, 이제 농가들이 이제 고추를 심던 양파를 심던 심을 때 되면 이제 자본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협에서 선투자를 해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협에 납품되니까 이제 후정산을 해라.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하는 거니까 토양에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수확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고추 심고 7월달까지 비가 안 오니까 지난해 탄저병이 없었잖아요. 역병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9월달 이후부터 이제 비가 많이 왔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고추가 원어치 땄던 거예요, 원어치.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고추까지 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 환경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생육 시기를 완숙해지 내시고 파종 시기. 이 두둑 만들 때 수분을 제일 잘 간직하게끔 수분이 딱 맞았을 때 이게 피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씻고 나서 물 주는 걸 갖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숙해지도 고추 심기 전에 한 달 전에 놓으셔갖고 완숙해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배수 관리. 여기에 이제 가장 이쪽에 문제되는 게 배수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컨로를 그냥 고추 심어놓고 컨로는 고랑 파서 해놓고, 그러니까 볼이 완전히 안 나쁘니까 비 오고 나니까 습해갖고 이래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좀 해주시고 하는 게 좋다. 고추농사의 재배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고추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하고 토양 환경이 좌우합니다. 이제 앞으로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입각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정 시기, 완숙 시기, 파종 시기에 선기, 토양 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맞춰주셔야 돼요. 배수 관리. 그래서 이제 고추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기와 제때 농약살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고추 2배 생산하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한 나무에도 한 돈 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탱에 한 돈 못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소나무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울진 앞바다에 가서 보니까 이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소나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가지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고기 들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입을 때 그는 파도로 물건을 입고 나를 덮고 나면 온몸을 끓여간다. 이슬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이겁니다. 걸음 없으면 안 죽어요. 저 이거 벗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걸음이 없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걸음이 없으면은 이 소나무는 양 찾아서 엄마 찾아서 산말이에요. 근데 이 소나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위 틈에서 밤비 미네랄 먹고 푸는 겁니다. 이 미네랄 먹고. 그래서 이제 바위돌 틈을 바위를 녹여버리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는 미스TV를 많이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TV를 많이 넣으면은 이런 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똥, 소똥, 뭐 돼지똥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 그냥 쌓는 거는 발효 안 됩니다. 이게 1년간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도 안 나요. 이거 건드려야지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탭을 쓰실 경우는 칩하고 수분하고 60%를 맞춰놔갖고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뒤집어 줄 때도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는 데다 하면 안 돼요. 이 공간에도 갖다 놓아갖고 산소가 공급이 돼야 이게 발효가 잘 됩니다. 그러면 동분 속에는 14, 21, 11, 계분 속에는 18, 32, 16 300행에 3톤을 집어넣으면 질소가 54kg예요. 그럼 우리가 또 복합비료 고추전에 밀어넣죠? 그러면 이게 걸음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서 토양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발효라는 걸 일으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유박도 발효된 퇴비가 아닙니다. 유박 퇴비를 쓰실 때도 한 달 전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양 속에서 발효되면서 고추 뿌리는 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급정탄력적으로 죽어갑니다. 누구 나 좀 살려줄 수 없나요? 때는 이미 동숙이 노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질소가대에다가 미발효된 퇴비에다 이집도 보람이 없습니다. 톤널제대라. 지우고 나니까 흙에서 치올러갖고 4시간 정도 물에 침입해야 됩니다. 이게. 요런 때 농약사를 바르면 약 하나 까버리는 거예요. 온도 뜨겁고 그러면. 이 집도 이 부분만 이렇게 됐지 위에 가면 멀쩡해요. 그래서 이게 급성탄절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작년에 여기 좀 나타났을걸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 꽃이 이것 때문에 많이 들버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죠. 내 인생 내 팔자 내가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요? 눈물이 납니다. 이거 황산입니다. 작년에 제가 마산서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병난 거죠. 이 집도 보람 없습니다. 이게 터널고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추들이 미발효된 퇴비에다가 비료가 들어가면서 심어놓고 나서 발효가 되면서 뿌리가 튀어주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상처난 데다가 비가 뿌리니까 역병이 걸리는 거죠. 한 폭이 죽으면 쭉 내려가면 다 죽습니다. 그 다행히 요새 이제 PR에도 역병 내병계 품종이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과습해버리면은 그냥 과습해서 질식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둑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터널고추 하시는 분들이 다 1학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잘하고 계시죠? 이쪽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1학년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추밭을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쪽에 미발효된 퇴비 여기서 많이 내잖아요. 고추를 심거나 양파, 마늘 할 때 되면은 이쪽에 황산, 눈내 쪽에 돌아다니면 차 문을 못 열어요. 냄새가 엄청 심해갖고. 이게 미발효된 퇴비거든요. 그래서 이 퇴비를 300평에 한 차를 낼 것 같으면은 400평에, 500평에 한 차를 내고 이 땅 살리기 유기질비를 50평에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발효된 퇴비도 발효를 시켜가면서 이 퇴비는 4개월에서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 죽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해주시고 고추를 심으면 제일 요즘에 문제되는 게 복합 내병계 고추가 나왔다 하더라도 총체벌레에 의한 바이러스가 심하잖아요. 이 총체벌레는 1년에 한 10제배가 발생되거든요. 한 번에 한 마리가 500마리 알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총체가 생기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 살충제는
충진 쪽이 됐든 요새 충치약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태평양 하나씩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심하면 저희가 가뭄방지들이 있습니다. 점적반수 못 바른 데는 가뭄방지제를 넣으시면 가뭄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벌레약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넣어주시면 방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가뭄방지제거든요. 쌀래기가 습니다, 쌀래기. 이게 물에 불려버리면 500배로 그러면 한 1cm 정도 불어나요. 그래서 이게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 때는 꽃에 대줍니다. 고추가 됐든 모든 식물한테 공급을 해주고 또 원형 상태로 들어갔다가 또 비 오면 다시 커지고 그래서 진밭에다가 넣어버리면 이거 지른 데다가 놓으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 데다 놓으면 배수가 잘 됩니다. 이게 잎자가 커져버리니까 통기성이 좋아져 갖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생강 심는 분들, 고추 심는 분들, 감자 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추 이 땅 살리기 유기질 요게 이제 50평에 하나씩 들어가는 건데 이 비료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펠렛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 비료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발효된 퇴비도 발효를 시켜줘 가면서 4개월 내지 6개월 가거든요. 그리고 이 해남 땅이 또 뭐가 문제되느냐. 비 오면은 질퍽거리고 말르면 허미끝도 안 들어가잖아요. 요 퇴비를 갖다 넣어주면은 부슬부슬해집니다. 근데 이 비료를 뿌려놓고 비가 왔어. 바로 노타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5일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가서 밭갈이하고 노타를 칠 수 있습니다. 토양이 물 빠짐이 그렇게 좋아져요. 이거 안 논 데하고 논 데하고 비교해보면 안 논 데는 트랙터 들어갈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강, 고구마 심는 분들이 엄청 좋아요. 캘 때 흙이 안 달라붙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력 증대도 되고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우리 토양 속에 있는 염류라든가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가용성으로 바꿔주니까 좋고요. 또 이제 토양이 좋아지니까 작물은 뿌리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분 용탈 현상이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효모 균체 비료입니다.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금꽃 미생물을 접종을 시켜갖고 토양 내에서 질소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병균 병해 첫 번째, 두 번에 토양의 산성화, 밀양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00평당 6포, 우리 사장님이 하고 있는 데다가 기존에다가 6포만 더 들어가면 평당 500원으로 땅도 살리고 토양 연작장애도 해소하고요. 그래서 토양에서 나타나는 토양병을 막아줍니다, 이게.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습니다. 그냥 500원만 투자하시면 돼.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양파 마늘에 되면 마늘은 그냥 무조건 1kg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양파도 5kg에서 10kg 차이 정도 나요. 고추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대조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 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못 믿으시니까 만약에 1000평이면은 500평을 하시든 얼마나 하든 남겨놓으면 대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조구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토양은 이제 고추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우리가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도 안 들어간 토양. 어떻게 돼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이게. 비 오면 딱딱하고 홈이 끝도 안 들어가고. 이쪽에 갯논들 세바리 심는데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바리가 나와서 죽는 이유, 곰팡이가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과습된 데만 죽잖아요. 폭탄 맞은 거 뭐냐. 죽어버리면 자꾸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통기성 불량이거든요. 이 떼알 구조를 일으켜줘 버리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배수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거가 이제 잘 되게 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좋은 탭이에요, 좋은 탭이. 제 땅 살리기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볏짚이라든가 발효된 퇴비를 잘 넣어주게 되면은 그 속에는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관행농법하고 이제 우리 땅 살리기 농법인데 우리가 비료를 주게 되면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축을 주는 거예요. 고추도 그렇고 모든 작물에. 근데 이게 180일 동안 이렇게 가니까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주니까 굴곡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추가 일정인 거예요. 과가 첫물서부터 끝물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분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많이 심는 마늘, 양파 마찬가지죠. 심고 나면은 마늘은 가을에 거름 양파를 많이 했는데 4월달 되면 급격히 거름이 떨어져. 그러니까 녹인병이 와. 또 제빛곰팡이 생겨. 또 거기다가 이제 녹병이 생겨. 대파 심으면 녹병 생기지 않습니까? 녹병 언제 생깁니까? 9월달에 찬바람 나오면 생기잖아요. 비분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런 병들이 훨씬 덜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뿌리가 튼튼하면 이제 지상부의 병이 훨씬 덜 납니다. 이 식물하고 곰팡이, 토양의 미생물입니다. 4억 5천만 년 동안 아름다운 공생을 했다는 겁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토양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줘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콩과 식물 있잖아요. 콩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콩에 뿌리옥 박테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거예요. 콩은 거름 하나도 안 줘도 기본적으로 평당 한 200g은 합니다. 그게 이제 질소 고정을 시켜줘서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곰팡이 보이죠? 이게 균사입니다, 균사. 이 무뿌리에서 탄수화물을 주면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 콩도 그렇고 탄수화물을 주면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은 그거를 먹고 토양에 있는 비료를 흡수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리공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좋은 탭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땅살리기 유기질이나 엑스칼리버 골드가 근권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장님들이 썼던 EM이나 BM 미생물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이 미생물은 뿌리 조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한 번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권 미생물,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라는 게 요게 이제 30g짜리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이제 종자에다가 침지하거나 버무려서 파종하게 되면은 첫째 밝은 발화 촉진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아요. 그게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우리가 고추 심고 나면 잎꽃병 생기고 배추 심고 나면 나와서 죽고 이러는 것들이 토양병이거든요. 그런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늘에 양파에 토양병도 훨씬 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땅 살리기 유기질을 살포하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 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부실부실해지는 겁니다. 곰팡이가 쫙 쓸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을 뒤집지 않아도 우리 미생물은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도 땅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우리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데다가 50평에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 비료만 써야겠다. 그럼 20평에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그럼 다른 비료, 복합 비료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탭이 안 넣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탄수화물을 주게 되면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먹고 질소인 미량요소를 흡수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미량요소만 흡수 잘해줘도 고추의 배꼽성병이 훨씬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뭄이 덜 타죠. 이런 토양은 수분 간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유통이 잘 되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줘버리면은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은. 그러니까 좋은 탭을 주게 되면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리고 이제 미발효된 탭이나 이런 걸 주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양 수분이 오히려 땅에 있는 염분 때문에, 염류 때문에 끌어내려갖고 우리가 배추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 잎끝이 타들어가죠. 꿀통 생기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원인이에요. 또 고추에 배꼽성병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상추, 양상추 같은 거 나중에 심게 되면 이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역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탭이, 좋은 비료를 줘야 얼려주는 겁니다. 이거 얼려줘. 그리고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먹게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의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연작장애 하는데, 연작장애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토양만 잘 가꾸면. 비료 과다합니다. 미스텝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작장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미스텝이가 들어가면 자꾸 산성이로 가버립니다. pH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고갈이 되고 배수불량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럼 이제 답은 뭐냐? 좋은 탭이 쓰면 되는 거예요. 좋은 탭이. 우리가 볏짚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볏짚 같은 거 넣어주면.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환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볏짚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논에 있는 볏짚을 잔뜩 갖다 놓으면은 이제 초기에 볏짚만 놓고 심으면은 작물이 또 안 됩니다. 초기에 볏짚이 분해되기 위해서 토양에 있는 질소질 비료가 볏짚에다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볏짚을 넣으실 때는 300평에 요소 한 포 정도 갖다 뿌려갖고 같이 볏짚을 빨리 분해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벼농사 짓는 분들도 생김 넣고 농가리 넣고 벼 심으면 초기 활착 안 되잖아요. 장마 지고 나면 활착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초기에 볏짚을 분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비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토양을 고려해서 퇴비를 어떻게 만들어서 좋은 퇴비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좋은 퇴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미숙 퇴비는 이제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또 해충을 불려드리죠. 그래서 이 병원성 세균병이 이제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이제 고추에 세균병이라든가 양채를 하게 되면은 특히 양상추 이런 데 이 무름병은 이 미숙 퇴비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숙된 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방지가 잘 됩니다. 미숙 퇴비로 인해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물르는 거죠. 고추 심어 놓고 나서 미발효된 퇴비 갖다가 집어넣고 비벼놓고 하니까 땅 속에서 뿌리가 다 뒤어 죽어 버린 겁니다. 뒤어 죽어.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안 죽어요. 턴널 고추 해보셔서 알잖아요. 턴널 해갖고서 구멍 뚫을 때쯤 되면은 심어놓고 한 20일 정도 되면 지온이 상승되니까 그 안에 퇴비 비려놓은 게 발효가 되면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가 뒤어 죽고 위에는 이제 이파리가 하얗게 타서 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완숙 퇴비를 넣게 되면 이제 토양에 병균을 갖다가 사멸시켜 버립니다. 나쁜 균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게 되고요. 그리고 가뭄을 덜 탑니다. 첫째 가뭄. 그래서 이제 고추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연면적 확보가 잘 돼 갖고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웃자라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에다가 육묘할 때도 우리 사장님들이 포트를 큰 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턴널 고추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나이가 좀 먹어야 되니까 포트를 좀 큰 거 써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 토양 전염병, 이 나쁜 균을 수가 증가하고 이게 나쁜 그 연작에 관계 있는 게 이제 미숙 퇴비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이 나쁜 균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성균하고 이 좋은 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토양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여기로 좋은 균은 늘어나고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미숙 퇴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적은 게 뭐냐면 근류병이라고 그래갖고 고추 심으면 이제 청고병, 품마른병 이게 많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다 미숙 퇴비 원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병, 근류, 청고, 신비단무늬병, 선충 이런 것들이 미숙 퇴비에 의해서 많이 생겨버린다. 이거 여기 많이 생기죠? 여기는 없습니까? 고추에 여기 곰팡이 끼는 거, 신비단무늬병. 이거 약도 없습니다, 이거. 이것도 미숙 퇴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서 지제부 떡잎 밑에 하얗게 곰팡이가 펴버리잖아요. 이거 약이 좋은 퇴비. 아까 땅 살리기라든가 모종상에다가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다가 침지 처리해서 심으면 됩니다. 여기. 이 병이 발생됐을 때는 엑스칼리버 골드나 하나로 뚝을 갖다가 여기다 관줘주면 됩니다. 이게 곰팡이균이거든요. 이 고추가 됐던 모든 작물의 곰팡이 90%가 다 곰팡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양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되고 의사 역할도 되고 토양의 때알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미생물은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뿌리를 병균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심역번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도 좋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해져. 잎 줄기가 나쁘면 먼저 뿌리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진하고요.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식물은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뿌리를 잘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 위에 옥수수 보이시죠? 어떤 게 약 처리한 것 같아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가야겠네. 빨리 대답하세요. 이거 아주머니 하나 드릴게요. 이거 37,000원짜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요. 이 뿌리 한번 보셔요. 사람 키보다 더 크죠. 이 근모 발생이 이게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자에다가 대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버무리거나 침종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pH만 잘 잡아도 이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물의 pH가 이제 6.5에서 7 정도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토양 검사에서 이걸 먼저 맞춰 놓으셔야 돼. 이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갖다 주고 많이 좋은 영양제를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 이게 억제가 돼 갖고 결핍 현상이 나고요. pH가 낮으면 철이 생겨 갖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나와 갖고 잘 안 되고요. 그래서 pH가 낮은 토양은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 돼. 요 두 카트만 잘 하시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됩니다. pH가 7.5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소 비료만 줬다면 가스장애 나오는 거예요. 또 pH가 낮았을 때도 가스장애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만이 되는데 이거는 토양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토양 검사. 그래서 pH 조절 맹물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pH가 높으면 질산이나 인산을 갖고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pH가 낮은 토양은 pH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육중에 올려주려고 그러면은 물 1톤에다가 중탄산 칼륨 2kg에다가 엑스칼리보 이거 3봉 써서 관주해줘 버리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pH가 안 맞은 토양은 작물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마늘이죠. 마늘이 뿌리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뿌리가 뻗어나가는데 뻗어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구례에서 농사 지시는데 마늘을 7,000평 심었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종자는 같이 여러 집이 사갖고 같이 했는데 자기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러니까 종자 탓할 수도 없고 종자도 멀쩡하고. 그래서 제가 pH 검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pH가 얼마 나왔냐면은 4.4 나왔어요. 4.4. 그러니까 퇴비 비료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이 집에는 유기물 함량은 맞습니다. 32니까. 여기 다. 근데 이제 퇴비가 미세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전도들은 3.3이에요. 그래서 다 잘 맞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논에는 이제 마늘이나 양파 이런 걸 심어 놓으면은 중탄산하고 이제 엑스칼리버를 갖다가 관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pH가 6.5였을 때 뿌리가 제일 잘 내리죠. 5.3, 5.2, 5.5 때 내리다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가 됐던 모든 작물이 pH가 안 맞아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은 양파를 심었는데 40kg 캐는데 나는 25kg밖에 안 나와. 그 토양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뿌리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이 내리지를 못하는 원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pH가 6.5에서 7 정도 여기에서 이제 양분 흡수가 잘 되는데 이 4.5 이렇게 되니까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질소 흡수를 못하고 알루미늄은 엄청 많아, 철 많아, 망간 많아, 아연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는 거죠. 뿌리 끝이 자꾸 뻘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쪽에 pH가 높아버리면 가리, 칼슘, 인산, 마그네슘 이게 들러붙어 갖고 염류가 되는 거예요. 이시 전도도가 높아지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고 농사를 져라. 그래서 우리가 퇴비만 많이 넣으면은 농사 잘 되는 게 아니라 발효된 퇴비를 잘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질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안 보이도록 갖다 퇴비 넣어야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그래서 깨소금 뿌리도 타더라도 발효된 퇴비 쓰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조해주는 퇴비도 가축분 퇴비 1등급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땅 살리기하고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 양파밭 여기하고 턱 졌죠. 이쪽엔 잘 되고 여기는 턱 졌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은 아주 박사입니다. 계신가요? 예? 뭐요?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이거 아실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밭이 경사지인데 이게 이제 고구마도 심고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을 밀어낸 거예요, 아래로. 까서 내는 자리, 갖다 복토한 자리,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표시나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 밑에보다 여기는 거름을 갖다 고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토양을 까냈으니까 여기가 산성 땅이 하지 않습니까? 석회를 집어넣는데도 이게 다 당연히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좋다는 건 다 갖다 놓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처방을 해줬더니 14일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료 준 것도 아니고 농약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토양의 pH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기물이 이제 좋은 탭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유기물의 효과.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가요.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좋은 탭이는 4개월에서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 땅 살리기 유기질 속에는 효모, 우리가 빵 만들 때 엔자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인데 이게.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넣어줘도 우리가 석회비를 안 줘도 돼요. 그리고 가뭄도 덜 타니까 꽃에 배꼽성병이 없습니다. 미숙 퇴비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양에 산소를 고갈시켜 토양이 환원 상태로 갑니다. 아까 비 오면 질퍽거리죠? 그럼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철하고 망간이 많이 나오니까 독작용해죠. 식물의 칼리 흡수를 방해하니까 날만 가물으면 꽃에 배꼽성병 나고 배추에 꿀통 생기고 이런 것들이 원인입니다. 비료만 줬다면 아질산가스가 생기고요. 토양에는 인산이 고정이 돼버리고요.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하니까 미생물을 공격을 해줘 또. 그래서 뿌리가 부패되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역병이 발생되죠. 고추의 역병이 왜 발생될까요? 답 모르세요? 고추의 역병이 왜 발생될까요? 예?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죠. 나쁜 곰팡이죠. 이게 답이잖아, 이거 미스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스텝이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청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충이 생겼다, 우리 밭에 마늘 심었는데 뭐가 생겨? 고자리팔이 생겼다?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스텝이 써갖고. 그래서 잘 발효된 탭이 쓰면은 그런 것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탭이나 비료를 주게 되면은 유기태질소, 이 탭이나 이런 데는 미생물에 분해해서 작물이 먹는 거고요. 우리가 준 무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아모니아태에서 아진산 질소로 바뀌어서 질산태로 이렇게 바뀌어야 물에 녹아서 이동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비료, 요소 비료를 잘못 쓰게 되면은 요 단계에서 가스장애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분이 충분할 때 환기시키고 주셔야 되는 겁니다. 비료도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질산태질소가 흡수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산태질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질소 함량이 좀 떨어지는데 효과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요소보다 조금 더 빠른 게 뭐예요? 유한비료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아모니아태입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아모니아태에서 아질산으로 바뀌어서 질산태로 바뀌어갖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염류집적의 원인은 저 작물 연작과 과잉 시비, 다량의 개분, 돈분 이것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만 잘 시켜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제 스마트 농법입니다.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이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30g이 벼시 40kg용이거든요. 혹시 이거 여기 써보신 분 있나요? 여기 세발이 나물 하신다며요. 제가 이 문내농협에 이거 많이 공급했는데 세발이 나물 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썼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세발이 나물에 곰팡이도 안 나고 발화 촉진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 문내농협에 이게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단 한 번 처리해서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가고요. 농약하고 섞어도 괜찮고요.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발화, 밝은 촉진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30g짜리인데 벼씨는 요거 가지면은 2,000평 심어요. 벼의 염해지가 이게 최고입니다. 염해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곰팡이가 90%가 이제 병원성 곰팡이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왜 이러냐? 뿌리의 공생에서 공생하여 오옥신을 분비해갖고 밝은 성장 촉진을 시키고요. 이걸 처리하게 되면 추위, 가뭄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사람 일로 말하면 예방주사 맞는 이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에다가 침지 처리, 토양관주, 포유관주하게 되면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이런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기에 따른 몸살을 처치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추들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양상추나 배추하게 되면은 요거 하나 갖고 물 200리터를 타갖고요. 이게 잘 안 풀리거든요. 요 속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갖고 풀어갖고 모종판을 넣었다가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작물, 이제 배추라든가 양배추 심을 때는 명작을 같이 섞어서 넣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뿌리옥병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배추가 됐던 배추가 됐던 이식을 하고 15일 후에 다시 한번 이거를 명작하고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때 주게 되면 이제 배추가 이만해잖아요. 이 뿌리옥병은 표층 10cm에서 생겨버립니다. 금년에 뿌리옥병 여기 심했잖아요. 호간나 뿌리나 명작 뿌리나 별로 효과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명작이 됐던 후론사이드가 뿌릴 때는 뽀송뽀송하게 말랐을 때 먼지가 풀풀 났을 때 줘야 뿌려야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는 겁니다. 습해버리면 약의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뿌리옥병이 많이 생긴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침지 처리하고 생육 중에 주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뿌리옥이 생겼다 하더라도 수확현에 지장을 안 받습니다. 뿌리옥이 생겼다 그러면 45일만 되면은 뿌리옥은 저절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위에서 잔뿌리가 나면은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면은 이틀만 지나도 뿌리 조직 속에서 이 균이 살아가는 게 보여요. 수확할 때까지. 모든 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죠? 물 속에서도 토마토가 시들질 않습니다. 염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요. 날이 가물어서 다 죽어도 이거 처리한 거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염해지에 벼에다가 쓰면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에는 왜 일어나는가? 잠복한 나쁜 미생물, 역병, 탄저, 곰팡이, 균핵 이것들이 계속 심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작물의 입에 붙어있던 곰팡이, 역병균이 떨어져서 토양에 잠복해 있다가 환경만 맞아떨어지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농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에 이런 균이 없다면 우리가 농약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만 맞아떨어지면 나타난다. 이 미생물, 병원성 곰팡이를 먹고 살죠. 고추, 오이, 토마토에 곰팡이가 붙어있다. 왜 붙어있을까요? 이들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생명체가 먹고 산다는 것은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에너지를 발생해죠.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썩는다는 것은 밥이 신다, 두부가 신다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붙어갖고 배설하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나쁜 미생물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뭐냐? 좋은 퇴비만 써주게 되면은 이런 게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의 기술은 30%밖에 안 됩니다. 토양에서 70%가 받쳐주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종, 고추모두 심을 때 이렇게 침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심기 전에. 그리고 이제 모종상에다가 뿌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추 나가기 일주일 전에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모종상에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부에는 이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땅에는 땅 살리기 들어가고 모종은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 이제 하나 둘이죠. 또 이제 위에다가 정식해 놓고 나서는 이제 하나로 또 가고 옆에 백을 갖다가 고추 약출정마다 주시게 되면은 배꼽성병도 덜 걸리고 탄저, 역병, 특히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합니다. 요 4종 세트 농법은 모든 작물에 응용이 돼요.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고추가 됐든. 그래서 이 하나로 뚝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탄저병이라든가 바이러스 났을 때 주게 되면 굉장히 좋고요. 이 옆에 백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인데 일단 작물에 뿌려주면 질소 흐름을 조정해 줘 갖고 절간을 일정해 가지고요. 고추는 낮이나 밤이나
서 있는 게 아니라 뻗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효과가 좋고요. 벼에다가 쓰게 되면 도복경 감제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일이 됐든 논이 됐든 수도작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뭔 밭이에요? 당근밭 끝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중국 갔는데 내가 중국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끝도 안 보이는 당근밭에 다 점적관수 깔았어요. 우리 고추 농사 지면서 점적관수 안 깔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 잘 짓습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5만 톤짜리 냉동 창고예요. 예? 5천 평도 아니고 5만 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냉동 고추가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연중무휴.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단절되기 때문에 고추 농사 잘 되면 어쩌면 팔자고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못 들어요. 이 대학교가 대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창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창고를 보고 있고요. 이게 제가 고추에다가 이게 이제 이장님 때 고추 왜 이런가요? 해갖고 이 유튜브에다 올려갖고 40만 뷰 이상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고추? 보시면은 뭐 좀 감 잡히는 게 있나요? 네? 심은 채로 그대로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고추를 이장님 때 고추인데 이 고추 모종은 좋은 거 갖다 심었어. 근데 이 작은 셀이 72구에다가 이게 이제 양분이 없는, 이제 양분이 고갈된 멸을 갖다 심은 겁니다, 이게. 이 심을 때 뿌리가, 하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원심분리기면 돌아갖고서 뽑았을 때 부서지지는 않으나 갖다 심어 놓으면 매일 그날이 그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고추를 모종 나가기 전에 묘종상에다가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FA백하고 요걸 갖다 주워갖고 뿌리 하얗게 돋은 걸 갖다 심어야 돼요. 나이 먹은 고추물을 갖다 심게 되면 활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추물을 한 번, 두 번 이식할 때는 나가서 몸살은 하지만은 활착만 되면 이파리가 손바닥만 왔어요. 이런 고추물은 갖다 심으면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 몸살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 생육이 떨어지죠.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 난다고 자라지도 않아서 고추만 열려. 고추만 열리니까 어떻게 5-6개 열려버리니까 자라질 않아요. 그 위에 열리는 꽃은 또 저절로 떨어져. 양분이 고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를 갖다 심을 때는 이제 이거 침지 처리도 하고 뿌리를 좀 뻐개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를 반쯤 털거나 뻐개주면은 반발력이 생겨갖고 다시 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안에 있는 뿌리가 바깥에까지 양분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수확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즘은 좀 잘 해놨습니다. 이것도 해남서 찍은 거예요, 제가. 저 황산 뭡니까 6일시 있는 데서 오다가 찍었는데 이 거리 간격 잘 해놨죠? 배수 잘 해놨죠? 확실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른 집들은 이렇게 안 해놔요. 여기 고랑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고를 잘 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 오면은 과습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비가 20mm 올 때하고 30-40mm 시간당 왔을 때 여기서 머물렀다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물렀다 나가는데. 우리 밭은 경사졌으니까 물이 잘 빠져요 자리는데 많이 와갖고 머물렀다 나간 자리서부터 고추가 죽습니다. 지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뿌리가 죽어버리니까 낮에는 시들고 저녁엔 깨나고 그러다가 세상 모르고 가는 거죠.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놓은 집하고 아까 죽은 고추하고 한번 보셨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저기입니다. 무안 이제 운남인데 이분이 이제 덧날 고추 심어갖고 아주 돈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공급한 그 방탄복 고추거든요. 이 고추가 석회 요구도가 적어요.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절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극조생은 아닙니다. 중조생인데 극조생보다 한 5일 정도 늦는데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이제 고추를 심게 되면 이제 극조생을 심어버리면은
초기 수확은 많습니다. 동시 착과형. 그런데 이제 중만생종 늦은 고추들을 심어버리면은 늦은 고추를 일찍 갖다 심으면은 키만 자라고 날이 추니까 꽃이 자꾸 자연낙과가 오는 거예요. 방아다리서부터 자연낙과가 오면 몇 개씩 오는 고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을 아주 극조생이라든가 턴널 고추를 심을 때는 만생종을 일찍 가면 안 됩니다. 조생이나 중조생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냉해에 견딘심도 강해요. 그래서 고추 나가기 전에 하나로 뚝하고 FA백하고 엑스칼리버 처리하게 되면 나가서 냉해 피해도 훨씬 덜 받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방지제가 들어가고 들어갔습니다. 또 모종은 이제 요 엑스칼리버 집에 이제 제 제 땅 살리기하고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금년에 여기. 제가 이제 그 요게 이제 고추들이 방탄복이라는 요새 현상들이 고추거든요. 많이 나지 않습니까? 디고 그래서 이게 연속 착과형이에요. 절간도 짧고 이게 대장형으로 돼갖고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일단 많이 줄을 열리고 훨씬 있지 덜 않습니까? 매줍니다. 이게. 이 품종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첫 올해 과서부터 공급한 이제 끝과까지 쪽쪽 잘 빠지고 요철 현상도 없고요. 요게 이제 석회결핍에 일단 금년에 가뭄과 지난해에는 이 석회결핍에 석회결핍이 강하다. 엄청 심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연속 그랬죠. 착과를 이렇게 계속 열리고 백곡성병. 있고 지금도 꽃이 이렇게 피고 있지 이게 않습니까? 석회 요구도가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이제 적은 고추들 품종입니다, 밭에 나가 이게. 보면은 비분이 떨어져서 잎이 누렇게 되고 고추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막으려면은 우리가 기빌로 이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씩 넣어주면은 사장님 하고 있는 데다가 50평에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은 그 사장님이 넣었던 미발이든 퇴비라든가 유박이라든가 이 퇴비에도 땅 살리기 그 효모균이 접종이 돼 갖고 4개월 내 6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추는 5월 달에 정식하면 9월 말까지 되게 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4개월에서 이제 5개월 따는 건데 이 기빌로 비료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빌로 비료를 제대로 해야 뿌리가 근권 확보가 잘 돼 있어야 요즘같이 날이 가물 때도 가뭄이 안 타고 하나제도 덜 늘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기는 안 늘어지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어주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은 가뭄도 훨씬 덜 타고 게다가 우리 사장님은 올해 가뭄 방지제 넣었잖아요. 네, 예, 가뭄방지. 가뭄 방지제까지 넣었으니까 이 가뭄 방지제는 날이 가물 때는 고추 때 공급을 해주고 또 비가 요게 오면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나가고 있다가 있습니다. 가뭄 방지. 또 이제 날이 감을 때 이제 고추 때 공급을 해주니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게 가뭄이 덜 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지금 점적 간수 깔지 안 않지 했어요, 안 않습니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보다 고추가 튼튼하다. 그리고 석회결핍이 훨씬 덜 난다. 안 석회결핍 안 보고 요 옆에 이제 저 이따가 이제 관행대로, 5가지 관행대로 품종 하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끝물까지 쭉쭉 잘 뻗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뭐 그래서 마음이 딱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 거는 이런 고추가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연속 착과형으로 지속적으로 토양에서 양분이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또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 두둑이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둑. 두둑. 이게 뭐. 그래서 넓을 이 수 두둑을 좋습니다. 1m 50였으면 굉장히 정도의 좋아요. 이게 비닐을 다리만 해야 돼요. 세워갖고서 이게. 해야 양분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넓히라고요? 예. 그리고 어. 땅 살리기 가뭄 방지제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수분 보유 간직력도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뭄에 견디는 힘도 강한 거고 지금 또 우리 사장님은 지금 또 잘못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주머니가 제가 50cm씩 심으라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다가 드물다고 또 갖다 꽂아놨잖아요. 너무 드물다고. 그럼 여기 이 아줌마들이 50cm 문제예요. 이런데 네, 이런 데 그거 정상적으로 열렸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됐더라고요. 지금 25cm 심은 데나 여기나 그거 현찮아 보니까. 예. 이게 현찮아. 예, 이렇게 돼서 굳이 이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고추의 때깔도 좋고 이 품종이 백곡성병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뭐좀안 해도 될것 같은데. 백곡성병은 물론 이제 폭염하고 가뭄의 피해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마만 지면 없어지는 병인데 오래 지속되는 폭염하고 가뭄 때문에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 금년같이 이렇게 날이 계속 가뭄이 지속돼 버리면은 농가들이 이제 물대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 고랑에다가 점적 관수가 없는 분들은 이 물대기 할 때 물을 흘러대기라든가 물을 살짝 대야 되는데 이게 가물다고 막아놓고 물을 흠뻑 대줘 버리면은 이렇게 고추가 날이 가물으면은 고추 뿌리는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뿌리가 이게 청근성인데 계속 깊이 내려갑니다. 이게 고추 뿌리가 계속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여기 이제 지하수층을 하고 건수가 흘러버리면은 고추가
시들어서 죽는 역병이 많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같이 날 가물다가 이제 앞으로 2, 3일 비가 오면은 고추 시들어서 죽을 게 많아요. 왜냐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밑에 건수가 차갖고 가습 때문에 뿌리에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물기 전에 물을 슬슬 좀 지속적으로 대줘야 되는데 베란간에 물을 많이 댄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우리 사장님은 지금 V자로 지주대를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다 줄을 꽃을 안에를 몰아 버려요. 꽂아놓으면은 뭔 이거를 벌려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고추의 특성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줄을 양쪽으로 늘어지지만 않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 고추는 저희가 공급한 이 고추는 품종이 이게 개장형입니다. 옆으로 퍼지는 고추거든요. 잎성일로 자라는 고추가 있고 개장형 고추가 있어요. 금년같이 폭염하고 가뭄이 지속되면은 이 고추 잎 속에 고추가 열려야 일소 현상이 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장님 뭐냐 이렇게 몰아져 버리면 햇볕 받아 버리면 여기 일소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추가 이 개장형일로 이렇게 열리는 고추들이 여기 보셔요. 엄청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잎 속에 있어야 일소 현상이 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산 속에서 꽃을 따야 되는데 지금 이장님은 V자를 해놓으면서도 이렇게 몰아놨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꾸 안일로 몰거든요. 몰아버리면 일소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러지고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고추 두둑은 넓어야 된다. 그리고 사이 간격도 45 내지 50cm 심어야 된다. 그리고 줄은 유인할 때 이렇게 개장형 고추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잎성형일로 자라는 고추보다 개장형일로 자라는 고추가 이게 연속 착과형입니다. 고드름 열려있자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 많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줄줄 열려 있잖아요. 이게 위로 이렇게 계속 연속 착과로 계속. 예. 지금 저쪽에 가면은 없어요 고추가. 예. 달리는 게 없어. 예. 꽃도 피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계속 꽃이 피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특이하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품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품종은 뭐냐?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이다. 그래서 이 백업성병이 훨씬 덜 나는 거예요. 금년에는 지난해는 탄저병이 망했는데 올해는 백업성병이 지난해 탄저병 난 것만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속 착과형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며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특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더. 그러면 이제 고추가 이제 고드름 열리듯 한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유인도 잘해야 된다. 않을까 이게 안 부러집니다. 그럼 줄을 한 줄 더 띄우면서 여기다 올려놔야지 이렇게. 위로다가 예. 한 줄을 더 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올려서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고추는 농가들이 이제 요즘에 이파리가 노랗게 돼서 떨어져요. 고추꽃이 노랗게 돼서 떨어져요. 또 우리 고추는 특히 더 일소가 많다. 그런 이제 뿌리에서 양분을 지속적으로 올려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추 밑거름에는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30평 내지 50평에 하나, 가뭄 방지제 이렇게 쓰신 분들이 이구동성이 지금 다 좋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 품종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육묘 공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전국 각지에 제가 공급을 했는데 이 품종만큼은 어떤 품종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백업성병 훨씬 적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5가지 해놓은 품종 특성을 한번 또 가서 보시죠. 완전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장님, 지금 요거 보는 것도 복합 내변계 고추거든요. 제일 좋다는 건데 복합 내변계 한번 품종을 보세요. 드린 거거든요. 아 이게요? 5가지 그래서 제가 왜 해놨는데 이 시험을 제가 거치냐면은 내년에 우리 농가들한테 좋은 품종을 이제 제가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요 빨간 줄 맨 데까지 여기 지금 여기가 3가지 품종 아닙니까? 세 가지 그리고 품종. 제 이제 기존의 품종 4가지 품종 또 저 옆에 심어놓은 또 1가지 품종 더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 품종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복합 내변계 고추인데 이렇게 썩는 거예요. 이 고추는 이게 복합 석회결 내변계 비율이 많이 나 같은 있잖아요. 저기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이제 이렇더라고요. 같은 조건에서 같이 심어도 틀리고 또 잎이 작아지고 또 잎도 고추가 작고. 요철이 생기고 또 이제 탄저는 아직 안 왔지만은 전부 지금 오는 거 예, 이 바이러스 순모금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요 빨간 줄 쳐진 데까지가 지금 요 품종 아닙니까 여기. 그 옷까지. 그래서 이제 저기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품종이고 지금 또 여기도 북한 내변계 품종이 여기 또 있습니다. 요것도 이거는 이제 과가 이건 또 작잖아요. 요 품종은. 그러네. 이제 요 품종은 이제 대과종이면서도 대과정. 근데 밑에 이제 열린 거는 꽃과가 이렇게 많이 대과종이고 위에 생기잖아요. 가서는 다 이렇게 꼬부러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고추는 큰데 위로 올라갈수록 연속 작과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 올라가서 이렇게 고추가 구부러져 버리는 게 자꾸로 상품성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품종적인 특성이고요. 또 이렇게 바이러스도 있어갖고 이제 입에 오글오글하고 같은 내병계 품종임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줄 쳐준 데까지 그게 여기까지. 딱 하고 그 백합 품종은 연속 작과형을 잘 계속 달렸잖아요. 좀 달려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품종. 그래서 이 품종이 과도 대과종이고 색깔도 이쁘고 좋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두드러지잖아요. 여기는 굴량과가 많이 생기고 그래, 여기는 그래. 이제 나봐요. 여기 이제 연속 착과 이렇게 잘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요 옆에 있는 요 품종도 내변계 품종입니다. 이게. 요 품종도 내변계 품종인데 연속 착과형일로 이 품종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에 좀 약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석회결핍이 나타나고요.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품종도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폭염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석회 요구도가 저 품종보다는 더 높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지나가 보면은 이렇게 연속 작과로 돼도 과도 좋고 또 배꼽 썩은 것도 없고. 예, 배꼽 썩은 게 예. 안 보여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 고추는 이제 개장형 고추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걸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여기에도 품종의 차이가 이렇게 틀리죠? 나타나는 겁니다. 일소가 완전히, 없고. 완전히 뭐 몇 번 돌아다녀봐도 이게 예. 차이가 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땅 살리기 들어가고 다 강원 똑같이 방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다 들어간 예, 거잖아요. 예, 똑같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품종 특성이 예, 품종의 여기서 특성이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 품종을 이제 비교해 봤고요. 또 저기 이제 다섯 번째 고추를 한번 또 가서 봅시다. 이 고추도 내병계 고추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제 배꼽 썩은병 올해 이게 더 많이 나고 겉마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 올해는 지난해는 단저병 때문에 고추가 밀렸는데 올해는 일소가 이 석회결핍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고추가. 여기는 관행대로 예, 이렇게 고추가 그냥 대임 현상도 나고 덜 되고. 그래서 다섯 가지 품종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해 중요한 거는 요 뭐냐? 포장도 이제 5개 품종의 해봤고 선택이 이제 유튜브에 상당하다. 보시면 또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하다는 품종 또 거예요. 농가가 그래서 비교하는 데가 제가 우리 있는데 이장님한테 이 품종 다섯 선택이 가지를 굉장히 공급했던 중요해요. 이유도 그래서 내년에 우리 똑같이 농가들한테 복합 좋은 내병계, 품종 공급하고 좋은 탄저, 씨앗 역병, 공급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제가 이제 이런 다섯 내병계 품종이라도 특성이 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품종 선택이 이제 농사의 다수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품종을 잘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종자를 공급하면서 농가들한테 이제 좋은 품종 저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한 50만 주 정도 공급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해봤던 품종 중에 2년 동안 해보니까 요 방탄복이 좋더라. 단지 이게 이제 매운맛은 약합니다. 근데 이제 홍초라든가 이런 거 내는 데는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그 매운맛이 약하면은 엽고추에다가 매운 거 섞어서 빵 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고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소가도 많이 생기고 아까 다섯 번째 고추인데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옆면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둑을 넓게 하고 고랑을 넓게 해줘서 통풍이 잘 돼야 이제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또 단저병이라든가 타석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배수를 잘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운 좋은 이제 우리가 터널 고쳐야 되게 되면 이것들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받는 것도 건전한 묘를 갖다 심으면 훨씬 덜 받는 거예요. 이 터널 고추는 특히 고온 피해, 냉해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그때 날씨에 따라서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추비는 뭐 꼭 25일 만에 주는 거 아닙니다. 좋은 탭이 써버리면 40일 만에 줘도 돼요. 고추 뿌리는 나가지도 않은 데 갖다 추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상태 봐감에 나무 상태 봐감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격가지도 이게 이제 빨리 따려면 이제 격가지가 안 치는 게 더 빠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격가지가 무성해 버리면 또 이제 이거 복잡해지니까 여기 이제 방아다리 밑에서 이제 따주는 고추가 있고 안 따주는 고추. 특히 이제 절간이 짧은 것들은 안 따줘도 되고 절간이 길은 것들은 이제 이 과를 갖다가 착화시켜줘야 열매가 이제 더 많이 열리고 이제 도장하지 않죠. 근데 이 방탄복 같은 경우는 품종 특성상 키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줄을 한두 번 정도 덜 맺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잎성이를 자라는 고추가 있고 개장형으로 자라는 고추가 있는데 이제 개장형 고추가 이제 그런 쪽에서는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미스텝이라든가 비료가 많이 들어가서 땅 속에서 이제 시들어 죽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스텝이 들어가고 비료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나지 않게끔 발효된 퇴비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심을 때 이제 그냥 갖다가 놓아갖고 비닐에 열받아 갖고 이렇게 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묘를 갖다가 경화를 잘 시켜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초기에 이 응애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 이 응애 때문에 이렇게 개조바이러스 모양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생육 중에 2번 내지 3번은 응애약을 좀 꼭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총체벌레가 또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빌로 총체벌레 약 주고 위에다가 약 줄 때 이제 총체벌레 약을 주면 되는데 여기서 잡으려고 그러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요게 지금 보이는 게 몇 개 있지만 이 속에도 여러 마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총체벌레 약은 초기서부터 잘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잡으면 이제 바이러스 원인이 되고 애비분복이 되는 거죠, 고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두고사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응애 피해도 있고 총체 피해 때문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 고추가 한꺼번에 많이 열린다든가 또 초기에 저온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꽃이 이제 자연 낙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 고추 밭에 가면 우르르 쏟아진다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만생종 고추를 일찍 심어갖고 고추는 이게 이제 석과가 나오죠. 고추는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고추가 이제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고추는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려면 한 18도 정도 돼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일주일 가도 수정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찍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씨를 좀 박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이 외에는 뭐 우리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이제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탄저병하고 총체벌레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약을 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땅 살리기 기빌로 놓고 모종은 침지하고 또 위에 약 줄 때 이제 하나로 뚝 하고 옆에 벽을 주기적으로 주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원하는 만큼 고추 따실 수 있습니다.